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그리고 신기해했던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이게 신기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한국이 정말 독특한 나라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배달 문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놀라는 게 바로 배달 문화예요.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먼저 배달 가능한 음식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치킨, 피자는 기본이고 중국 음식, 족발, 보쌈, 한식, 일식, 양식, 심지어 카페 음료까지 배달이 돼요. 한 외국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도 굶을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배달 속도예요. 주문하고 30분이면 집 앞까지 음식이 도착해요. 어떤 프랜차이즈는 30분 안에 배달 못하면 무료로 주기도 하죠. 외국에서는 피자 하나 시켜도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정말 빨라요. 새벽 배달도 가능하다는 게 외국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밤 12시에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으면 주문하면 돼요. 새벽 2시에 라면이 먹고 싶으면 편의점에서 배달해줘요. 24시간 배달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신기한 거죠. 그리고 배달앱의 발달도 대단해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같은 앱들로 클릭 몇 번이면 주문 끝이에요. 배달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리뷰도 볼 수 있고 재주문도 쉽고요. 한 외국인이 말하길 한국의 배달 문화를 경험하고 나니 고국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했대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배달이 활성화되면서 문 앞에 놓고 가는 배달까지 가능해졌잖아요. 외국인들은 이런 시스템을 보고 정말 미래 사회 같다고 놀라워해요. 두 번째, 빨리빨리 문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한국의 특징이에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요. 식당에 가면 주문하고 5분도 안 돼서 음식이 나와요. 외국에서는 레스토랑에 가면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정말 빨라요. 심지어 음식을 먹는 속도도 빠르죠.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마치 경주하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공사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요. 도로 공사를 밤새 해서 아침이면 끝나 있고 건물도 정말 빠르게 올라가요. 한 외국인 유튜버가 한국의 아파트 건설 속도를 타임랩스로 찍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게 진짜냐며 놀라워했대요. 인터넷 설치도 신청하면 다음 날 바로 와요. 택배도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는 게 기본이고 새벽 배송은 오늘 밤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문 앞에 있어요. 외국에서는 택배 받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게 보통인데 한국은 정말 빠르죠. 심지어 걷는 속도도 빨라요. 명동이나 강남 같은 번화가에서 한국인들의 걸음 속도를 보면 외국인들은 왜 저렇게 급하게 걸어? 라고 생각한대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한국인들은 멈춰 서지 않고 계속 걸어 올라가잖아요. 이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이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어해요. 하지만 적응하고 나면 이 빠른 속도가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 번째, 편의점 천국. 한국의 편의점 문화도 외국인들이 정말 놀라워하는 부분이에요.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거든요. 먼저 편의점의 밀도가 엄청나요. 100m마다 편의점이 하나씩 있을 정도로 많아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까지 정말 곳곳에 있죠. 외국인들은 한국은 편의점이 집보다 많은 것 같다고 농담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의 퀄리티가 정말 높아요. 도시락, 삼각김밥, 컵라면은 기본이고 즉석 떡볶이, 핫바, 꼬치, 심지어 파스타까지 있어요. 한 외국인이 한국 편의점 도시락이 우리나라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다고 할 정도예요. 편의점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신기해해요.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워서 테이블에 앉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물도 무료로 제공되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고요. 외국에서는 편의점에 테이블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24시간 운영한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새벽에 갑자기 뭔가 필요하면 편의점에 가면 되니까요. 외국에서는 밤 10시만 되면 가게들이 다 문을 닫는데 한국은 언제든 편의점이 열려 있어요. ATM 기계가 있어서 돈도 뽑을 수 있고 택배도 보내고 받을 수 있고 공과금도 낼 수 있고 프린트도 할 수 있어요. 편의점이 정말 모든 일을 해결해주는 공간이죠. 그리고 편의점 간식과 음료의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해요.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협업 상품도 많고요. 외국인들은 한국 편의점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한대요. 네 번째, 찜질방 문화. 찜질방은 외국인들이 정말 신기해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예요. 대중목욕탕에서 사우나하고 찜질하고 심지어 잠까지 잘 수 있다는 게 놀랍대요. 먼저 찜질방의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10,000원 내외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잖아요. 외국의 스파는 엄청나게 비싼데 한국 찜질방은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죠. 찜질방에서 제공하는 시설도 다양해요. 여러 온도의 찜질방, 얼음방, 수면실, 식당, PC방, 노래방, 심지어 영화관까지 있는 곳도 있어요. 한 건물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거죠. 그리고 찜질방에서 자는 문화도 외국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여행 중에 숙소 비용을 아끼려고 찜질방에서 자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외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다니 신기하다고 해요. 찜질방 패션도 재미있어 해요. 양머리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찜질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찜질방에서 먹는 식혜와 계란은 이제 외국인들에게도 유명한 조합이 됐어요. 찜질방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문화도 좋아해요. 외국에서는 목욕탕이 개인적인 공간인데 한국은 찜질방이 사교의 장이 되기도 하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특별하대요. 다섯 번째, 노래방 문화. 노래방, 즉 가라오케 문화도 한국이 정말 발달되어 있어요. 물론 가라오케는 일본에서 시작됐지만 한국은 그걸 완전히 다른 레벨로 발전시켰죠. 먼저 노래방의 접근성이 정말 좋아요. 거의 모든 동네에 노래방이 있고 코인 노래방도 엄청 많아요. 외국인들은 한국에는 편의점만큼이나 노래방이 많다고 놀라워해요. 코인 노래방은 외국인들에게 특히 신기한 시스템이에요. 몇천 원이면 혼자 가서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가라오케가 보통 큰 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가는 건데 한국은 1인용 노래방까지 있으니까요. 노래방 기계의 기술도 대단해요. 최신 곡이 바로바로 업데이트되고 음정과 박자를 점수로 매겨주고 녹음도 할 수 있고 영상도 찍을 수 있어요. 심지어 AR 배경까지 나오는 노래방도 있죠. 한국 사람들이 노래방을 가는 빈도도 놀랍대요. 회식 후에 2차로 노래방 가는 게 문화로 자리 잡혀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해요. 그리고 노래방에서 탬버린을 치고 열심히 응원해주는 문화도 재미있어 해요. 외국에서는 자기 차례에만 노래하고 나머지는 조용히 있는데 한국은 모두가 참여하는 분위기니까요. 노래방 음식 배달도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대요. 노래 부르면서 치킨이나 피자를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완벽한 조합이죠. 여섯 번째, 24시간 문화. 한국은 정말 잠들지 않는 나라예요. 24시간 운영하는 곳들이 정말 많거든요. 편의점은 당연히 24시간이고 많은 카페들도 24시간 운영해요. 스터디 카페, PC방도 24시간이고 심지어 헬스장도 24시간인 곳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언제 자냐고 궁금해해요. 식당도 24시간 운영하는 곳들이 많아요. 새벽 3시에 감자탕이 먹고 싶으면 24시간 식당에 가면 되고 4시에 해장국이 먹고 싶어도 문제 없어요. 외국에서는 밤 10시면 대부분의 식당이 문을 닫는데 한국은 언제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찜질방, 노래방, DVD방도 24시간이에요. 심지어 책방도 24시간인 곳이 있죠.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고 표현했어요. 대중교통도 늦게까지 운영해요. 지하철은 새벽 1시까지 있고 심야버스는 밤새 운행하죠. 외국 대도시들도 지하철이 밤 10시나 11시에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정말 늦게까지 운영해요. 이런 24시간 문화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의 야근 문화, 그리고 밤 문화가 발달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좋은지 나쁜지는 논란이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신기하고 편리한 문화로 느껴지는 거죠. 7번째, 초고속 인터넷.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놀라는 게 바로 와이파이 속도예요. 한국은 어디를 가도 와이파이가 터져요. 지하철, 버스, 카페, 식당, 심지어 공원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곳이 많아요. 외국인들은 한국은 인터넷이 공기처럼 어디에나 있다고 표현해요. 인터넷 속도도 정말 빨라요.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데 몇 초밖에 안 걸리고 4K 영상도 버퍼링 없이 바로 재생돼요. 외국에서는 유튜브 영상 하나 보는데도 로딩 시간이 길어서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정말 쾌적하죠. 집에서 쓰는 인터넷도 엄청 빨라요. 기가 인터넷이 일반화되어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외국에서는 인터넷 요금이 비싸고 속도도 느린데 한국은 정말 천국이죠. 모바일 인터넷 속도도 세계 최고예요. 5G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LTE도 충분히 빠르죠.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도 넷플릭스를 볼 수 있다며 놀라워해요. 온라인 뱅킹,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정말 발달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QR코드로 결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죠. 외국인들은 한국은 정말 디지털 선진국이라고 평가해요. 8번째, 대중교통 시스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칭찬하는 부분이에요. 효율적이고 깨끗하고 저렴하거든요.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서울만 해도 20개가 넘는 노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웬만한 곳은 다 갈 수 있어요. 환승도 편리하고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도 터지고요. 지하철역이 정말 깨끗해요. 외국의 지하철역은 낡고 더러운 곳들이 많은데 한국은 화장실도 깨끗하고 에어컨도 잘 되어 있어요.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안전하기도 하고요. 버스 시스템도 훌륭해요. 버스 정보 시스템으로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한국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명확해서 좋다고 해요. 교통카드 시스템도 편리해요. 한 장의 카드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다 이용할 수 있고 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에서는 각각 다른 티켓을 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정말 통합이 잘 되어 있죠. 대중교통 요금도 저렴해요. 몇천 원이면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외국 대도시들의 지하철 요금과 비교하면 한국이 정말 싸요. 택시도 비교적 저렴하고 택시 앱으로 쉽게 부를 수 있어요. 카카오 택시, 우버 같은 앱들이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죠. 9번째, 안전한 치안. 한국의 안전한 치안 환경은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놀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여성 외국인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해요. 새벽 2시, 3시에도 거리에 사람들이 있고 CCTV가 곳곳에 있어서 범죄율이 낮아요. 외국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게 정말 위험한 곳들이 많은데 한국은 비교적 안전하죠. 카페나 식당에서 가방이나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돼요. 외국인들은 이게 정말 신기하대요. 외국에서는 자리를 비울 때 짐을 두고 가면 바로 도난당하거든요. 한 외국인 유튜버가 한국은 카페 좌석을 가방으로 예약한다며 놀라워했어요.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을 확률이 높아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경찰서에 연락하니까 찾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외국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리면 거의 포기하는데 한국은 습득물 센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택시도 안전해요. 택시를 타도 바가지 쓰는 경우가 적고 택시 기사님들도 대체로 친절해요. 외국에서는 택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미터기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불법 행위가 적죠. 편의점이나 ATM 기계를 밤에 이용해도 안전해요. CCTV가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강도나 폭력 사건이 거의 없어요. 물론 한국도 완벽하게 안전한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치안이 정말 좋은 편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불편하대요. 10번째, 교육열과 학원 문화.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바로 학원가의 풍경이에요. 저녁 10시, 11시에도 학원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보고 정말 놀란대요. 외국에서는 방과 후에 학원을 가는 문화가 거의 없거든요. 한국은 초등학생부터 학원을 여러 개 다니는 게 보통이죠. 대치동, 목동 같은 학원가를 보면 더욱 놀라요. 한 건물에 학원이 가득 차 있고 학생들이 학원을 전전하는 모습이 외국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학생들이 학교보다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들의 교육열도 대단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투자하죠. 외국인들은 한국 부모들은 자식 교육에 인생을 건다고 표현해요. SKY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대한 집착도 신기해해요. 명문대에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여기는 문화가 특이하다고 해요. 외국에서도 명문대가 중요하긴 하지만 한국만큼은 아니거든요. 수능날의 풍경도 정말 인상적이래요. 비행기 이착륙을 조절하고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늦은 학생을 경찰이 실어 나르고 후배들이 응원하러 오고. 이런 모습이 외국인들에게는 한나라 전체가 시험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느껴진대요. 영어 교육열도 대단하죠. 어린 나이부터 영어 학원을 다니고 조기 유학을 가는 경우도 많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영어 교육에 투자하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한다는 걸 신기해하기도 해요. 11번째, 술 문화. 한국의 술 문화는 외국인들에게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겨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요. 먼저 회식 문화가 있어요. 회사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술자리에 참여해야 하는 문화가 외국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대요. 외국에서는 업무 시간 외에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선호하지 않거든요. 폭탄주 문화도 신기해해요.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시는 게 외국인들에게는 왜 그렇게까지 빨리 취하려고 하냐고 이해가 안 된대요. 소맥, 소사, 폭탄주 같은 다양한 조합들이 있는 것도 특이하고요. 2차, 3차 문화도 놀라워해요. 한 곳에서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새벽까지 마시는 게 신기한 거죠. 한국 사람들의 음주 체력이 대단하다고 해요. 길거리에 취객들이 많은 것도 특이한 풍경이에요. 금요일 밤 강남이나 홍대 거리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잖아요. 외국에서도 술 마시는 문화가 있지만 한국처럼 노골적으로 취한 사람들이 거리에 많지는 않대요. 소주 문화도 독특해요. 소주가 이렇게 싸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드물거든요. 편의점에서 몇천 원이면 소주를 사서 한강변에서 마실 수 있다는 게 외국인들에게는 신기해요. 술을 따르는 예절도 있어요. 어른께 술을 따를 때 두 손으로 따르고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고 돌아앉아서 마시는 문화가 외국인들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진대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음주 문화가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회식 문화는 많이 바뀌고 있고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어요. 12번째, 나이 문화와 존댓말. 한국의 나이 문화는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처음 만나면 나이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외국에서는 나이를 묻는 게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죠. 나이를 알아야 존댓말을 쓸지 반말을 쓸지 결정하니까요. 1살 차이로 형, 누나, 오빠, 언니를 부르는 문화도 신기해해요. 외국에서는 나이 차이가 크게 상관없이 이름을 부르는데 한국은 호칭이 정말 복잡하거든요.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도 어려워해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언제 존댓말을 쓰고 언제 반말을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회사에서도 나이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이가 많으면 직급이 낮아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나이가 어리면 직급이 높아도 조심스러운 경우가 있죠. 외국인들은 능력보다 나이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해요. 군대 문화와 결합되면 더 복잡해져요. 군대 선임, 후임 관계가 사회생활에까지 이어지는 게 외국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최근 젊은 세대는 나이보다는 개인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죠. 13번째, 반찬 문화. 한국의 식당 반찬 문화는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공짜로 이렇게 많은 반찬이 나온다는 게 신기하거든요. 식당에 가면 메인 요리를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테이블에 김치,
깻잎, 콩나물, 무절임 같은 반찬들이 쫙 깔려요. 외국인들은 이게 다 공짜예요? 라고 놀라워해요. 외국 식당에서는 빵 한 조각도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찬이 무한 리필된다는 것도 충격이에요. 반찬이 떨어지면 더 달라고 할 수 있고 아줌마가 알아서 더 갖다 주기도 하죠. 한 외국인이 한국 식당의 반찬만으로도 배를 채울 수 있다고 농담했어요. 반찬의 종류도 다양해요. 김치만 해도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오이김치 등 여러 종류가 있고 나물 반찬도 정말 다양하죠. 외국인들은 한국 식탁은 색깔이 정말 화려하다고 표현해요. 셀프 서비스 문화도 있어요. 물이나 반찬을 직접 가져다 먹는 시스템이 외국인들에게는 신기해요. 외국에서는 웨이터가 다 가져다 주는데 한국은 셀프가 많죠. 고깃집에 가면 상추, 깻잎 같은 쌈 채소도 무한으로 제공되는 게 대단해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는 채소를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좋아해요. 14번째, 테마 카페 문화. 한국의 독특한 카페 문화도 외국인들이 많이 신기해하는 부분이에요. 일반 카페부터 특이한 테마 카페까지 정말 다양하거든요. 동물 카페가 많아요. 고양이 카페, 강아지 카페, 토끼 카페, 심지어 양 카페, 미어캣 카페까지 있어요. 외국인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동물과 놀 수 있다니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라고 해요. 보드게임 카페, 만화 카페, 방탈출 카페 같은 액티비티 카페도 인기예요. 그냥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게 특징이죠. 스터디 카페도 한국 특유의 문화예요.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유료로 제공하는 게 외국인들에게는 신기해요. 집이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왜 돈을 내고 카페에서 공부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캠핑 카페, 북카페, 플라워 카페 같은 감성 카페도 많아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예쁜 카페들이 정말 많죠. 외국인들은 한국 카페는 모두 인스타그램을 위해 디자인된 것 같다고 말해요. 카페 밀도도 놀라워해요. 한 거리에 카페가 10개씩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고 해요. 실제로 한국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정말 높거든요. 15번째, 포장마차와 야식 문화. 마지막으로 한국의 포장마차와 야식 문화를 소개할게요. 이것도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한국 문화예요. 포장마차는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와서 외국인들에게도 유명해요. 실제로 와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순대, 어묵을 먹으면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라며 좋아해요. 길거리 음식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붕어빵, 호떡, 계란빵, 군고구마, 군밤, 튀김, 순대, 떡볶이. 외국인들은 한국은 길거리가 거대한 푸드코트 같다고 표현해요. 야식 문화도 독특해요. 밤늦게 배가 고프면 치킨, 피자, 족발, 보쌈 같은 걸 시켜 먹는 문화가 외국인들에게는 신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밤에 잠을 안 자고 먹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 야식도 인기예요. 삼각김밥, 컵라면, 핫바를 사서 한강변에서 먹는 게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어요. 특히 야경을 보면서 먹는 한강 치맥이 유명하죠.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면서 수다 떠는 문화도 좋아해요. 추운 겨울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감성적이라고 해요. 한국 음식이 야식으로 적합한 이유도 있어요. 매콤하고 자극적인 맛이 밤늦게 먹기 딱 좋거든요. 외국인들은 한국 음식은 야식 전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 농담해요. 마무리. 자, 여기까지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는 한국 문화 1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지만 외국인들의 눈에는 정말 특별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빠른 배달, 편리한 편의점, 안전한 치안, 빠른 인터넷.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빨리빨리 문화의 부작용, 과도한 음주 문화, 나이 중심의 위계 질서 같은 문제점들도 있죠. 하지만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우리 문화를 바라보니까 한국이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인 나라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문화가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외국인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다른 한국 문화가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친구가 있으시다면 오늘 소개한 것들을 꼭 경험하게 해주세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질 거예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